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이제 가을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날씨가 좀 풀렸죠. 네, 좀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처서 매직이 진짜인 것 같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네. 아니 지난주가 맞나? 아,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네. 친구 졸업식 저희 학교에서 친구가 졸업을 해가지고 아, 네네네네. 갔다 왔는데 죽을 뻔했어요. 아, 더워서요? 더위를 먹었어요, 모두가. 어, 그래서 그러니까 날씨가 선선해진 줄 알았는데 맞아요. 와, 다들 그날 가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해가 뜨겁긴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가 정오여가지고 네네. 또 직사광선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데 직사광선. 노출이 됐다. 아. 근데 또 밖에서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캠퍼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같이 더위 먹은 상태로 밥을 먹으러 갔다. 아, 고생하셨네요. 네네. 그렇지만 행복했다. 그 친구한테 풍선 꽃다발을 주겠다고 저희가 우와. 주문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냥 풍선만 왔어요. 어. 저희가 불어서 네네네. 얘를 꽈서 그 옛날에 어. 강아지 풍선 할아버지 아시죠? 네네네. 약간 네네. 삐에로미네요. 그분처럼 했어야 되는데 할 때마다 터지는 거예요. 계속. 네네네. 계속 터지고 그래서 다 같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친구 음. 몰래 한 건데 걔를 만나기 전부터 다 쌍욕하고 어떡해. 하고 이제 옆에 어린이 친구들이 자꾸 저희한테 와서 하나만 주면 아, 안 돼요? 귀엽다. 이러는데 저희가 그 수량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걸 또 거절을 해야 되는 거. 아, 그리고 쉽지 요즘에 않네. 네네네. 핫한 그 티니핑이라는 캐릭터 아, 네네네. 풍선도 같이 주문을 해서 어머. 이제 하나로 꽃다발을 하는 거였는데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티니핑을 덮어놨어요. 안 보이게. 풍선 아. 가지고도 그렇게 막 몰려드는데 그러네요. 티니핑 보면 난리 나겠다 그러니까요. 싶어가지고 이제 가방에 쿵쿵 숨겨놨다. 아이들을 현혹시킬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막 인스타에 그걸 올렸더니 이제 저희 학교 다니시는 다른 분들이 네네네. 막 저 아까 그거 봤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요? 네, 다른 졸업하시는 아. 분들이 그거 땡땡 마이크님이 만드신 거였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좋은 추억이었다. 굉장히 이렇게 티를 내고 다니셨나 본데요. 근데 티를 낼 수밖에 없는 게 부피가 너무 크고 저희 계속 터트리니까 막 팡팡팡 소리가 나니까 걸어가면 작은 파티가 이루어졌겠는데. 그러니까 저희끼리 걔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진이 다 빠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아, 풍선 파티 하셨네요. 그렇죠. 가비 씨의 풍선 파티. 그렇죠. 큰가비의 풍선 파티처럼 네네네. 초청을 받았다. 아, 가성비. 친구분이 좋으셨겠어요. 네, 그래도. 엄청 좋아했어요. 아. 그 친구는 너무 고맙다고. 좋네요. 네, 타미 씨는 저는 평소처럼 살고 있고요. 저희 근황이라고 하면은 아니 요즘에 네. 최근에 이제 그 싱크홀 맞아. 때문에 도로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그 연희 쪽 맞아요.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들어엎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제 생각에는 제피셜입니다. 네네.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안 가는구나. 돌아가야 되니까 공사판을. 네, 진짜 제가 똥줄 탄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인가요? 네, 네. 차밀림 사태가 네네네. 있었는데요. 이제 3시에 퇴근을 하고 5시에 워크숍을 듣는 네네. 회사에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이 많아서 4시쯤 아. 퇴근을 했고 네. 그래도 넉넉하게 이제 집에 갈 수 있겠다. 음. 버스를 빨리 타고 가면은 그래도 한 10분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몸을 실어서 네.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그 차가 안 가고 끄떡끄떡 하는 거 있죠. 네, 조금씩 갔다 네네네. 말다 이렇게. 그러니까 멀미나고 그래서 왜 이러지? 이랬는데 그 연희에서 사고 난 것 막혔구나, 때문에 진짜 독립문에서 연대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진짜요? 30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와, 원래는 한 10분 컷인 거리인데 10분도 안 10분도 안 돼요.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가. 진짜. 근데 차라리 중간에 내려서 카페라도 갈 수 그러니까. 있으면 가겠는데 도로 한복판에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릴게요. 중간에. 진짜 너무 막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회사분들 다 보실 텐데 네네. 그리고 막 인사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 그러네. 하필이면 타미 씨가 인사하는 날이었네요. 네, 그래서 진짜 어떡하지? 어. 난 진짜 망했다. 어. 난 망했다. 이 상태로 있다가 일단 정신을 차리고 네. 맨 뒷좌석으로 가서 폰을 일단 그 뒤에 배경을 블러 처리한 뒤에 네네네. 최대한 아닌 척 했지만 들켰나요? 그 이동 중인 것을?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그 햇빛이 저를 이렇게 싹싹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광 누가 효과가. 봐도 이동 중인 사람인 거에 티가 났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음. 거의 한 진짜 제가 4시쯤 출발했는데 네. 한 5시 15분쯤에 연대에 도착했습니다. 와. 광화문에서 연대까지. 그냥 내리셨어요? 그냥 뭐 그냥 갔어요? 일단 카메라 끄고 아. 지금이다 해서 허벌나게 뛰어서 네. 카페에 가가지고 아. 최대한 이제 정돈된 상태에서. 정돈된 상태에서 인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아, 네. 다행이다. 근데 진짜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좀 열심히 참여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첫인상이 뭔가 망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 속상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 이후에도 네. 빨간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동한다. 무조건 막히죠. 그 부분. 진짜 무조건 막히고 맞아. 그 도로가 아니라 자유로 어제 네. 그저께 자유로 타고 가는데도 너무 막히는 거예요. 다 공사 중이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서 점검을 한 번씩 하나 보다. 요즘 좀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다들 지하철이 좀 이용을 하시는 그러니까.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스가 저도 본 것 같아요. 저도 연희동 지날 일이 있었는데 네네. 전 싱크홀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게 연희동인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버스가 주차장처럼 진짜요. 그냥 멈춘 거예요. 제가 네네네. 어디를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싱크홀이 파져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연희동이었구나 그게. 근데 또 저희는 연희동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네. 동선상. 맞아요. 그래서 빨리 점검을 완료하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차밀림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러네요. 오늘도 저희 또 다른 사태를 다룹니다. 저 차밀림 사태와 유사한. 그래서 오늘의 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이번 주의 밈은 미루니입니다. 미루니 대박인 게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모르고 계셨잖아요. 제가 몰라서 자존심 상했었는데 이번 주에 다루게 메인 되었다. 밈으로 다루게 됐다. 맞아요. 그래서 미루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루니는 우선 노래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의 원곡자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번에도 또 코미디언이세요. 네네네. 역시 코미디언 분들의 화제성이 대단한 것 같은데 네네네. 이재규라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분이신데 아마 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영화 평론가 이동진을 따라하는 이돈 주인이라는 캐릭터가 그렇구나. 알고리즘을 타서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저도 그래서 어제 미룬이 찾아보다가 그분 얼굴을 봤는데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 요즘 뜨는 분이다 네네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룬이라는 노래는 2024년 5월 1일에 이분이 데뷔곡으로 싱글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네. 이 노래의 특징은 굉장히 멜로디가 활기찬 느낌? 네네네. 동요적인 느낌. 맞아요. 미루니 이런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시작이 제일 무서워 미루니. 이런 느낌인데 이제 가사를 잘 보면 굉장히 어두운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낭독을 해보자면 낭송. 네네네. 시작이 제일 무서워 미루니. 내일의 나에게 일단 미루지. 그러다가 돼버렸지 미루니.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네, 약간 힙합처럼 읽으셨는데요, 방금. 그런가요? 라임이 네네네. 라임에 충실하셨어요. 네. 이 가사가.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에는 시작이 제일 즐겁던 어린이는 끝내는 데만 급급한 어른이 되지도 못했지 나는 미루니라는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 시절에는 시작이 정말 즐거웠는데 현재는 시작이 너무 무섭고 새로운 일 시작하기도 두렵고 그냥 미루니인 어른이 되었다. 약간 좀 어둡고 염세주의적인 그런 면모가 있는 노래인 것이죠. 네. 약간 슬픈 현실. 그렇죠. 어른이 되어버린.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 공감을 그렇죠.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바이럴을 탔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사실 릴스 넘기다 보면 미루니 챌린지 하면서 맞아요. 춤으로 많이 접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것과 별개로 미루니 사태라는 네네네. 걸로 접했습니다. 미루니 사태가 뭐예요? 그래서 어떤 한 영상이 네. 이제 뜨면서 그 댓글에 네. 굉장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네. 거였는데요. 일단 미루니 사건, 미루니 사태 뭔가요? 이러면서 벌써부터 지식인에 막 네. 올라와서 사람들이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얼마나 바이럴을 탔으면 네. 7월 27일 스포티파이 바이럴 차트 오, 1위까지 달성을 화제성이 하셨습니다. 진짜 대박이네. 그래서 이 미루니 사태가 뭐냐 하면요. 6월 29일 인천 유튜브 코리아 팬페스트에 네. 그 코미디언 분들, 이재규 씨를 포함한 네네. 코미디언 분들이 맥코클 팀으로 초청이 되셨어요. 네네. 그래서 막 공연을 했는데 이제 MC 이재율의 개인기 리드멘트에 이제 나는 미룬이니까 하면서 이 미룬이를 이제 홍보를 갑자기, 하신 거죠. 벼랑간 한 거죠, 홍보를. 근데 약간 동요풍의 노래를 이제 기괴한 포정으로 불렀다라면서 이제 관객들은 이제 이 노래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러면서 완전 갑분싸가 된 거죠.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제 하다가 이제 갑분싸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 영상을 이 갑분싸가 된 공연 영상을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이 영상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 밈 있잖아요. 네네, 해외 공포 밈이 있는데 네네. 그것과 접목을 시켜서 맞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네. 해놓고 어떤 유튜버 콘텐츠를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네네. 거기 댓글에 이제 이재규 씨가 마치 관객이 호응을 잘하고 있다는 듯한 환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였고 급기야 발작 증세를 보이고 만다. 이 장면은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온오프라인 시청자를 포함한 약 10,000명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뭐 이후로 트라우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본인이 식으로 쓰신 거예요? 네네네. 아 진짜 유머로 승화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댓글을 보고 네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환각 증세가 온 그런 공포 사건인 줄. 네네네네. 저는 그 릴스로 그 영상을 봤는데 네. 막 댓글을 보니 이 영상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는 네네네. 이제 댓글을 열었는데 이거 절대 찾아보지 마세요. 이거 진짜 잔인합니다. 이러고 막 그런 발작 증세를 보였고 막 엄청 심각한 일이다. 막 네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좀 무서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미루니 밈을 찾아보면서 알고 보니까 이건 거예요. 그렇죠. 장난이었던 거죠. 네. 모든 게 속인 거죠. 사람들을. 그래서 미루니 사태라고 이름을 붙여서 밈으로 양산을 시킨 그렇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미루니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급상승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곡의 인지도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면서 네. 예전에는 갑분싸였지만 네. 이제는 모두가 아는 그렇죠. 그런 노래와 그리고 많은 2차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최근에 봤던 게 그 뭐지? 티처스 프로그램에 네네네. 조정식 선생님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AI로 합성돼서 네네네. 미루니 댄스를 추고 있는 맞아요. 걸 봤는데 이제 댓글에 본인 등판하셔서 절대 자기가 미루지 않는 사람인데 변호사 부르겠다. 그러네요. 절대 안 미루는데 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댓글 다 하신 걸 봤었는데 웃기더라고요. 미루니 노래도 웃기고 탄 것 같아요 최근에.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미루니 노래를 네. 이제 접하신 여러분들은 많이 미루니이신지 궁금한데요. 네. 마이크는 어때요? 미루는 타입인가요? 저는 정말 미루는 타입이에요. 저의 이번에 또 뉴 자소서 쓰는데 네네네. 단점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장단점. 네네네. 단점에 미루는 거 썼어요. 그러니까 저의 대표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정말 미루니입니다. 근데 뭔가 자소서에는 약간 장점 같은 단점 그렇죠. 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승화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만의 10분 법칙을 만들어서 10분 법칙. 10분만 하자. 10분만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이제 끝까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거 뭐라 하죠? 뽀모도로? 네, 맞아요. 포모도로 그런 느낌으로 타이머 맞춰놓고 그런 식. 저도 미루니입니다. 미루니인 걸 양심 고백하는 듯한. 그니까요. 저는 계획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맨날 엄청 기록하시잖아요. 맞아요. 플래너 쓰는 걸 좋아할 정도로 네.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계획을 왜 하느냐? 미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넉넉고 미루면 너무 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럼 미루는 것도 계획으로 네네네. 계획을 세워서 미루는 거군요. 확실히 제이는 다르네요. 전 그냥 미뤄요.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냥 언젠가 오. 하겠지 이러고 이제 발등에 그냥 불이 너무 타오를 것 같으면은 그제서야 뭔가 맞다 그게 있었지 약간 이런 타입인데 타미 씨는 미리 기록을 해놓고 다를 게 없어요, 사실. 그냥 머릿속에서 이제 해야지 이것과 이제 이쯤 해야 되나 해가지고 계획하는 거랑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까먹은 순간 저는 망하는 거죠. 그쵸, 저의 그쵸. 기억력에 의존해야 된다는 게 그러면 안 되는데 반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약간 미뤄서 네. 약간 큰일 난 적. 큰일 난 적. 저 큰일 진짜. 났다, 읍됐다 된 적. 저 진짜 큰일 난 적 있었어요. 제가 지금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네. 제가 대학 다니는 통틀어서 그 전체 기간에서 네. 가장 좋았던 수업이 있어요. 그냥 하나 꼽으라면 꼽을 수 있는. 근데 그 수업에 기말 과제 제출 날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걸 그냥 미뤘어요. 어머. 너무 하기 싫어서. 네네네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그쵸, 기말 맞아요.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다 보니까 한 5장 넘게 쓰라고 해가지고 그냥 계속 미루다가 그날 저녁에 친구들이 술을 마시자고 해서 어머. 나갔는데 그날 0시에 마감이었어요. 밤. 근데 어쨌든 써놓긴 했는데 덜 쓴 상태였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점점 왜냐면 술을 먹으려면 저녁이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술집에서 잠시만 이러고 노트북을 와. 쓰기 시작해서 애들이 술공하셨네요, 술공. 그렇죠. 네네네. 술공했죠. 근데 제가 그날이 그때가 코로나가 초기였나? 네. 그래서 제가 막 한창 술을 안 마시다가 마셨던 때여서 주량이 네. 체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조금만 마셨는데 정신이 어떡해. 뱅뱅뱅이 시작된 거예요. 뱅뱅뱅. 네. 그래서 이제 쓰는데 내가 뭐라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이러고 낸 거예요. 근데 냈는데 이제 저는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게 커서 일단 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메일로 내는 거였는데 제목을 제가 뱅뱅한 상태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타가 장렬이 돼서 어떡해. 다음날 아침에 바로 다시 보내긴 했다. 근데 그래도 뭔가 제가 열심히 들어서 그런지 생각한 만큼 이상한 성적은 안 나왔더라고요. 대단하신데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냈다.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왜냐면 제가 잘 보이고 싶은 교수님이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전 기말이라 다행이다라는 생각했어요. 중간이었으면은 반 학기를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쵸. 같이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다행이다. 이제 미루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다. 하미 씨는 있나요? 전 사실 너무 많아서 네. 셀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미루는 게 진짜 일상인 것 같고요. 저도예요. 이제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근데 약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5장 막 엄청 많은 네. 분량이면 진짜 완전 백지에 해야 될 때 네네. 내가 얼마만큼 해서 이제 나오겠다 대충 틀이 잡히면 쉽게 하겠는데 완전 초반에 그러니까요. 시작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가사도 딱 그거잖아요. 시작이 제일 그러니까. 어려워. 미룬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못 하겠어서 맞아요. 못하는. 저도 그 자소서 쓰는 기간에 네. 정말 많이 미뤘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어도 네네. 약간 언제부터 하면 되겠지 막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마감 날 이제 울면서 그러니까.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이 노래가 약간 염세주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20대에 네. 염세주의가 된 이유 미룬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 약간 내가 왜 안 했지? 약간 이러면서 항상 자기 비하하게 되고 맞아요. 사실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시작만 하면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자꾸 어차피 마지막에는 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 맞아요. 자신한테 너무 짜증나고 맞아요. 자책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엔 나한테 안 좋은 게 돌아오는데 맞아요. 그걸 알면서도 자꾸 미루게 되니까 왜 이럴까 인간은 나는 왜 이럴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또 미루는 거에 좀 경지가 이제 도가 트다 보면은 합리화를 전문가. 정말 잘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세요?
약간 어쩔 수 없었다. 이날은 피곤했고 뭐 이런 이슈. 이날은 진짜 피곤했고 그냥 어차피 못 썼다. 쉴 수밖에 없었다. 약간 이러면서 전 합리화를 하게 되면서 정신 승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어차피 미리 써도 내용이 생각이 안 났으니까 맞아요. 원래 사람은 직전 그 마감 직전에 가장 맞아요. 효율성이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루틴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효율성이 가장 높을 때 시작을 하는 게 나한테 맞는 방식일 수도 있다. 또 합리화를 하지만 사실은 미리 써놓는 게 좋긴 하다. 그래야 내용의 퀄리티가 맞습니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듣는 분들 중에 취준생 분들이 네. 많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는 길에 네. 그 에타에 올라온 네네. 글이 있었는데 오. 1일 자소서 챌린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성을 해야 돼요, 아예? 아니 뭐 가상의 자소서? 그런 거겠죠. 아우, 와. 그냥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와, 대박. 근데 이제 계속 쓰다 보면 그쵸. 약간 도가 튼다.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서류 탈락해도 큰 타격이 없기도 하고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네. 그러니까 막 자기가 한 게 없다 생각을 하지만 네. 어떻게든 짜내다 보면 나온다 그러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괜찮은데요. 근데 막상 할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난 안 하겠네 라는 생각이 동시에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고 내가 넘기게 멋지시다 약간 이런 느낌. 맞습니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걸 미리 써놔야 소재들이 다 아카이빙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쓰고 싶은 기업을 쓸 때 원하는 것만 골라서 쓸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참 좋을 것 같다. 한번 시도는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염세주의 얘기가 나와서 네네. 그런데 마이크는 염세주의 쪽인가요? 아니면 반대 낙관주의 쪽인가요? 저는 낙관주의인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염세주의가 어쨌든 살짝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 생각에 잡아먹힌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도 그냥 최대한 생각은 내 자유니까 네네네. 좀 낙관주의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미 씨는 어떠세요? 저는 낙관주의랑은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네네네. 반대가 비관주의. 맞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책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합리화를 좀 잘하는 편이긴 해가지고 좋은 거죠. 회복 탄력성이 좋달까. 약간 잘 까먹어요. 회피형이기도 해서 제가 사실 막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과제가 마감이 안 됐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제출을 했다. 그러면은 어쨌든 스트레스 받고 너무 자책하게 되고 일단 비관주의로 들어가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뭔가 괜찮아 이거보다는 그냥 유튜브 틀고 잊어먹어요. 괜찮은데? 그래요? 도피성이긴 한데 그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성장이 안 되는 느낌? 그래도 나름의 어쨌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니까 그런가요?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안 좋은 기억은 잊는다고 하잖아요. 네, 빨리. 네. 그런 식으로 있는 편인 것 같고 그렇게 막 어떤 스트레스가 생기는 일이 닥쳤을 때 한 번에 이제 럭키 비키잖아 막 원형적 사고를 하진 않고 이제 머리를 퍽퍽 치면서 이제 쌍욕을 하면서 장항준적 사고를 한다거나 장항준적 사고가 뭐예요? 약간 냅다 H 이렇게 쌍욕을 하는 쌍욕을 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낙관주의적 사고를 하는 게 합리화 일종인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면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런? 나중에 생각도 안 나겠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도 좀 합리화를 하는 것 같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합리화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는 그렇죠. 법. 그리고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이 문제는 이제 그냥 해결을 해서 맞아요. 매듭을 지어서 던져놓는 느낌인 거죠. 근데 드는 생각이 그러면 낙관주의, 염세주의 혹은 비관주의가 이렇게 좀 나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좀
만일의 사태 아, 약간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랬을 때 어떡하지?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 약간 불안이의 느낌으로 불안이가 돼. 그 인사이드 아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거기서 막 불안이 캐릭터. 약간 안 좋은 케이스들을 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막 아 이래서 좋겠다 막 설레는 감정보다는 좀 불안한 감정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근무 첫날인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맞아요. 건가요? 약간 아. 내 모습을 이렇게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지?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서 네네네. 진짜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대비가 안 돼. 위급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약간 이건 또 다를 수 있는데 네네네. 제가 한번 첫 자취를 하던 시기가 네. 있었어요. 근데 그때 또 미루니 정신이 네네네. 발휘가 돼서 제가 전날이었는데 짐을 안 싸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네. 그때 엄마가 너 자취하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네네. 내가 아니? 왜? 이랬더니만 근데 왜 짐을 하나도 안 싸놨냐. 네. 나 같으면 일주일 전에 다 싸놨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야? 이러고 그냥 되게 멍청이처럼 네네네. 살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날 자취방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생필품들을 빠뜨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제가 국자를 안 가져왔어요. 네. 근데 국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네. 그래서 기지를 발휘하여서 이제 시리얼 컵으로 이렇게 국자로 활용을 네네네네. 했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임기응변하는 네네네네. 나 좀 쩌는데 이런 느낌인데 네네네. 또 엄청 중요한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냥 뭐 내 개인적인 상황이니까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면접 네네. 뭐 심층 면접에 갔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저도 좀 미리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오히려 임기응변 약간 유도리 있게 네네. 유연하게 잘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거잖아요. 약간 JP의 차이인가 싶기도 한데 그 JP가 약간 계획적이지 못하다라기보다는 맞아요. 약간 내가 통제할 수 맞아요, 있느냐 맞아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P인 사람들은 이렇게 그때그때 잘 대처를 하는 편이고 J는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난 통제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통제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근데 그래서 좀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느낌? 그 계획에서 어긋나면? 그쵸. 근데 저는 완전 J는 아니긴 한데 네. 완전 J인 친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행 갈 때 네. 오히려 계획을 세우면 계획이 흐트러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예 세우지 말자 이런 그래서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네네네. 그럼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J 의견이 궁금하다. 제 주변은 거의 P가 많고 그런 완전 J가 많이 없어가지고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저는 여행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즐기듯이 물 흘러가듯이 가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 저희 동아리 네네. 중에 한 분께서 완전 파워 J신 한 분이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분 봤을 때 코로나 시기에 네네. 강의가 이제 동영상 강의였는데 네네네.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때 안 올려주시면 오히려 개이득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 그 얘기했어. 그분은 이제 딱 그 시간에 안 올려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딱 보는구나. 난 아닌데. 저도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강의 보는 시간으로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분은.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다. 나랑은 진짜 반대구나. 저도 오히려 좋아 이랬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듣지 뭐. 약간 이런 식. 그래서 다 성격들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 장단점이 있는 느낌. 근데 좀 반대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맞아요. 저도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약간 이거를 속된 말로 네. 대땡리 꽃밭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머리를 그 속되게 이런 네. 말을 하면서 근데 약간 제 MBTI를 항상 말을 하면은 네. 그 키워드로 대땡리 네네네. 꽃밭이 머가리 네네, 가든 머가리 꽃밭이 연결이 네네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그런 현실적인 친구들을 보면은 진짜 현실적인 사고를 잘 하더라고요. 뭔가 안 되는 걸 아예 바로 치우고 다른 걸로 틀 수 있는? 근데 제 사고방식에 약간 우려되는 점은
계속 안 되는데 계속 그런 머리 꽃밭적 사고를 하다가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서 약간 그런 판단력이 닮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걸지 어떻게 하나요? 맞죠? 네, 맞죠. 럭키 비키적 사고 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형적 사고가 이렇게 그렇죠. 핫했던 이유이지 않나. 그렇죠. 안 되는 것도 그냥 오히려 좋아.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 근데 또 저는 안 맞더라고요. 럭키 비키적 사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냅다 욕 받고 이제 소리 지르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게 저에게는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다 다른 사고 방식이 잘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미루니 사태 얘기했잖아요. 그 약간 갑분싸 얘기였는데 마이크는 혹시 뭘 했다가 막 진짜 갑분싸가 됐다 이런 일이 있나요? 갑분싸? 이거는 근데 갑분싸라기보다 네네네.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 진짜요? 트라우마. 궁금하다. 이건 근데 유사한 경험 두 가지인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가 영어 스피치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아 너무 싫어요. 근데 심지어 주제가 제가 진짜 관심이 없는 주제였어요. 네네네. 왜냐면 어떤 주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 스피치를 하라는 거예요. 아 네네. 주제가 아마 히어로였던 것 같아요. 오. 그러면은 이제 히어로인 인물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이언맨을 꼽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마블 영화를 한 편도 안 봤어요. 네. 지금도 안 본 상태예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아이언맨의 인생에 대해서 읊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네. 한글로도 모르는데 나갔는데 까먹었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진짜 트라우마틱한 경험이었던 게 앞에 애들을 다 그냥 관중으로 그쵸. 하고 이제 모두가 한 명씩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당연히 까먹은 애들이 있었고 또 잘하는 애들은 원래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데 이제 까먹어서 이래서 그 기억이 약간 날려져 있어요. 근데 또 대학에 왔는데 또 시키는 거예요. 영어 스피치를.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어 그 필수 교양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제 또 그거는 자기 인생에 대한 소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원래 밤새는 걸 못하는데 그 전날에 기숙사에서 0분을 잤어요. 한숨도 안 잤어요. 헐. 계속 그게 A4 용지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외웠어요. 그냥 그때는 뭔가 그 프리 토킹이 잘 안 되던 때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통으로 외웠는데 이제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안 잤으니까. 근데 나갔는데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차라리 갖고 나가서 읽기라도 할 걸 그랬나. 왜냐면 또 안 갖고 나간 거죠. 난 외웠어. 이러면서. 프리토킹 하자.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남은 그게 또 시간 제한이 있었어요. 그 안에를 다 채워야 돼요. 뭐 프리토킹을 아무 말을 했는데 이제 막 다들 다 똑같이 했어요. 한 명씩. 네. 근데 다들 막 수고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 혼자 뭔가 망했다. 난 진짜 망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얼굴 빨개지나요?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달달달 떨려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몸이 떨리는 걸 인지하면서 더 부끄러워서 더 떨게 되는 영원히 무한 굴레로. 그래서 저도 막 고등학교 때 그 스피치가 약간 덜 준비됐을 때 이제 나간 거죠. 근데 이제 떠듬떠듬 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막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하게 되고 약간 애들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누가 봐도 그냥 멍 때리고 있고 이제 갑분싸는 아니지만 그쵸, 정적 그쵸.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싫다 막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더 준비하면 할수록 잘하고 싶어서 또 떨리더라고요. 맞아요. 차라리 준비 안 된 상태면 오케이는 되겠지 이러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더 될수록. 그래서 대학교 들어와서 1학년 때인가? 네. 그때 발표 수업이 있었어요. 팀 발표. 영어요? 아니요. 그냥 영어는 아니고. 한글. 네네네. 그래서 필교였는데 약간 대대적인 발표였어요. 약간 점수가 큰. 그래서 발표자를 맡아서 그래도 좀 발표 짬바가 있었거든요. 네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근데 이걸 다 외워서 해야 되고 분량이 좀 길었어요. 네. 거의 한 20분을 네네네.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연습을 많이 하고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잘하고 싶어서 너무 떨리는 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안 떠는 척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손이 파들파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앞에 계신 분에서 손 떠는 거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친구였어요? 아니요? 같이 듣는 네네네. 분이었는데 손 떠는 어떡해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걸 들은 저는 아니 이제 말도 그때부터 안 돼. 모든 아니, 그거 말하면 안 되지. 백지장이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거의 프리스타일로 했는데 그나마 이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입에 자동으로 나오는 붙어서 거죠. 이제 하는 거죠. 어. 근데 진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니 그분을 수색해야겠는데요 지금. 아니 너무하네 진짜. 그래서 발표는 진짜 항상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도 같은 수업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발표를 맡았었거든요. 네. 근데 약간 딴 얘기긴 한데 그때 저희는 인물 한 명을 뽑아야 됐었어요. 근데 비판점과 장점이 공존하는 사람을 네. 뽑아야 이게 비평이었어요. 인물 비평. 네. 근데 어떤 분을 했는데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에 대한 모든 걸 다 외워야 하는 거야. 약간 같은 수업 아이언맨처럼. 맞아요. 같은 수업이죠. 네네네. 근데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최근에 빅 이슈가 생기신 분이거든요. 범죄 이슈가 최근에. 근데 이제 그 시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모든 TMI를 다 외웠었다. 네. 그분이 예술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는지 네. 그분의 지인 팬이신데요? 네네 거의 팬처럼 네. 그분이 어떤 SNS에 어떤 글을 올렸나 이런 거 거의 암기를 해갔다. 그래서 그 수업이 진짜 인상 깊었다. 진짜 발표도 많이 해봐야 느는 것 맞아요. 같기는 한데 맞아요.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졸업할 때 되니까 그냥 부담 없어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쵸? 그것도 맞는 그냥. 것 같아요. 어차피 난 졸업인데 이러면서 망해도 어쩔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고학번들. 그러면 저희 민평가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근데 미룬이 자체 노래는 좋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미룬이 사태로 접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공포감이 있어요. 아직 뭔가 논란 같고 네네. 이걸 막 내가 들어도 되나 아. 싶고 팥죽송 마냥. 저주가 담긴 노래 같은 느낌. 그래서 한 3점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사태 때문에 3점. 네네네. 저도 한 3점? 그래요? 왜냐면은 웃기긴 하거든요. 저는 네. 그 조정식 선생님의 네네네. 그 릴스가 계속 기억에 남아서 웃긴데 네, 중독성이 강하죠. 네, 또. 중독성이 강하고 근데 뭔가 땡기지 않는 느낌? 네. 그러니까 나도 미룬이긴 하지만 뭔가 그렇게 공감이 막 되진 않는다. 오, 지금까지 공감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 공감과 별개로 약간 밈이 착착 안 붙는 느낌. 그렇죠. 미룬이지만 그래도 잘 안 붙는다. 어제 회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뭔지 아시죠? 마라탕으로처럼 내가 네네. 좋아하지 않는데 아. 자꾸 뇌가 이미 내 뇌가 지배당한 거예요. 맞아요, 걔한테. 맞아요. 그래서 미룬이를 계속 부르게 됐다. 맞습니다. 한 수능이 70 며칠 남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와, 미쳤네. 고3 분들은 이거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들으면 진짜 저 이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네네. 제가 수능 2번 봤는데 네. 첫 번째 수능 때 직전에 그 트와이스 선배들 라이키라는 노래. 네네. 맞아요. 근데 저희끼리 이제 그걸 다 같이 안 듣게 챌린지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듣지 그때 말라 또- 하면 꼭. 그렇죠. 또 트와이스 선배들이 그때 엄청난 인기를 맞습니다. 끌고 있었던 시기여가지고 이제 들어버려서 네. 이제 수능을 풀고 있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떡해. 그래서 2번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들 수능 금지송 듣지 마시길. 맞습니다. 요즘 수능 금지송 뭐가 있을까요? 요즘 수능 금지송? 미룬이 마라탕으로 시험 보는데 그럼 제가 제 생각에 미룬인 것 같은데 최근에 미룬이 아니면 Look at me, Look at me 나를 바라봐. 그 나를 바라봐가 라이키 앨범에 있었어요 심지어. 그래요? 네네. 대단한 곡이다. 그 앨범이 진짜 미쳤다. 최근 곡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옛날 곡인데 아, 다시 끌어올려졌더라고 그렇구나. 최근에 챌린지 때문에. 요즘 쇼폼 유행하면서 중독성 강한 멜로디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고3분들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쇼폼만 하지 마시고 맞아요. 잠깐 좀 멀리 하시길 공부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루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네. 이제 저희의 미루니 습관과 이제 갑분싸 갑분싸. 경험 갑분싸 사태. 얘기해봤는데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은 또 어떤 경험 있으신지 네.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러면 밈슐랭은 미루지 않고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